56쪽 중단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인 판기아를 형성하였고 판기아가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 대륙 이동설이지요. 대륙 이동설. 그리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륙겠죠. 해저 지형 탐사, 음양 측심법으로 다양한 해저 지형을 발견합니다.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거고요. 해양저 확정설입니다. 해령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멘틀 대류를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확정되면서 열곡이 생성되고 이건 뭘까요? 변환단층? 예,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예, 그리고 판구조론. 여기는 이제 지각 포함 한 100km 정도의 두께고요. 100에서 400km 정도 앞석권 아래, 여기는 연약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자기장이네요.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고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르는 각, 복각이죠. 암석 속에 그 고지각이 복각으로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복각으로는 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 경계와 대륙의 이동인데요. 발산형 경계고 대륙판, 해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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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판, 대륙판이 이렇게 지각 변동을 하는 건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판 하나라도 끼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이고요. 대륙판, 대륙판인 경우에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 상부 멘틀의 운동이네요.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입니다.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플룸 구조론. 이게 판 경계는 지진 때, 화산 때 설명이 가능한데 판 내부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플룸인데요. 섭입된 해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부에 쌓여 있다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까지 가라앉아 형성되는 건 차가운 플룸, 아시아 하부의 플룸 하강류,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거, 남태평양, 타이티, 그리고 아프리카 하부, 거대한 플룸 상승류, 이거는 뜨거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열점이네요.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가 증가하고, 예, 증가가 좋겠네요. 그리고 마그마 생성 조건인데요. A는 오른쪽으로 가죠. 온도 상승이네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압력 감소. C 같은 경우에는 어, 물의 공급에 의한 멘틀의 용융점 하강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마그마 생성 장소인데요. 열점. 플룸 상승률을 따라 상승한 멘틀 물질이 압력의 감소로 부분 용융되어 마그마, 현무암질이죠. 예, 무조건 웬만하면 다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입니다. 자, 해양 지각에 함수 광물에서 섭입대 부근 멘틀에 함수 광물에서 공급하는 거, 물을 포함한 광물에서 공급하는 건 물이겠죠. 물을 공급하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연약권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대륙 지각 하부를 가열하여 부분 용융되어 대륙 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싹 다 현무암질 마그마인데 대륙 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 그게 섞이면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심성암인데요. 그 한반도의 화산암은 신생대 현무암이고요. 심성암은 대부분 이제 중생대의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화강암 되겠습니다. 북한산, 설악산.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중생대 초에 번성했던 파충류인 사이노그나투스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자, 옳은 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사이노그나투스는 전 세계에 넓게 분포하지는 않았고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네요. 넓게 분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노그나투스가 번성하였던 시기에 두 대륙은 붙어 있었겠죠.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두 대륙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질 구조 발견되겠지요. 하나의 대륙이었었으니까요. 4번. 1번이 4번. 2번입니다. 해양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해령이 있어가지고 해저 밑바닥이 점점 넓어졌다라는 해양저 확장설 옳지 않은 겁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얕아집니다. 멘틀 대류가 아이고 이제 틀렸죠. 네,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해령이 수심이 얕아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집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해령이 형성되니까요. 옳지 않은 거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A, B, C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C 해령이고요. 여기 A도 해령입니다. 여기가 해령이고요. 여기가 해령이고요. 요 A 부분, 여기는 이제 변환단층 되겠네요. B는 방향이 같네요. 위쪽 해령하고 아래쪽 해령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예, 여기는 방향이 반대고요. 여기가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는 변환단층이고요. 지진은 A보다 B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옳지 않은 거 2번. 그리고 4번.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이론입니다. 2억 년 전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뤘다. 대륙 이동설이죠. 그리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 해양저 확장설. 멘틀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멘틀 대류 하강하는 곳에서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간다. 멘틀 대류설이죠.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등장한 시기는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가다나 순서입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인 것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된 건 아니고요. 예,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는 멘틀 대류설, 당시에 대륙 이동의 원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었죠. 예,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설명을 했는데 3번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가는 지구 자기장 모형이고요. 나는 A와 B 지점 중에서 한 지점의 복각입니다. 복각이 예, 바닥을 향하고 있죠. 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도. 북반구네요. 북반구. 그 북극에서는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에서 B로 가면서 A에서 B로 저위도로 가면서 복각은 감소합니다. 나에서 복각은 플러스 50도 아래로 간 게 플러스예요. 나는 B에서 관측한 건 아니죠. A 정도에서 관측한 것 같습니다. 1번. 그리고 6번인데요.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이고요. 이거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입니다. 해양판이 있죠. 여기는 보존형 경계. 대륙판이 있으면 충돌형이고요.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된다. 웬만하면 현무암질입니다. 싹 다 현무암질이에요. 싹 다. 대륙 지각 녹은 것만 유물암질이고 싹 다 현무암질입니다. 나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차가운 풀물 형성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나가 많아지면 초대륙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수렴형 경계니까. 예, 대륙판들이 막 합쳐지면서 예, 커다란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판경계이므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발산형 경계하고 수렴형 중 섭입형에서는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보존형 경계하고 수렴형 중 충돌형에서는 지진만, 보존형은 천발지진, 섭입 수렴형 중 충돌형은 천발지진, 중발지진 정도만 일어납니다. 모두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3번. 그리고 7번입니다. 예, 판의 경계와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인 지진의 진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ABC 중 멘틀 대류 상승부에 위치하는 곳,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곳. 일단 멘틀 대류 상승부에 위치하는 곳은 해령이죠. 어디가 해령일까요? 여기 진앙이 300km 이상이면 신발 지진인데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지금 섭입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가 해령인 것 같아요. B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해령이고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대류판 충돌형이나 아니면 해양판 대류판 섭입형이 되겠습니다. 요쯤에 여기 남아메리카 서부 안데스 산맥 같습니다.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은 C. 7번의 답은 B, C이고요. 8번입니다. 판게아 형성 전후로 서로 다른 식의 대륙 분포를 시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이게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게 한 중생대쯤인 것 같고요. 로디니아는 판게아 이전에 있었던 초대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아가 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대륙 분포 순서는 나가다이다. 기억 맞고요.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판의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다 이후에 대서양 여기요.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사이 대상 면적은 넓어졌을 것입니다. 5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ABC 대륙이 고생대 말에 하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판게아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와 B 대륙에서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생대 말에 번성한 화석 분포 지형의 연결성을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생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생대 말까지 판게아가 있었던 거거든요. 고생대 말에. 근데 중생대 말에 번성한 화석 분포 지역의 연결성을 조사하는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고생대 이전이어야겠죠. 고생대 초, 중, 말 정도. BC 대륙에서 고생대 말에 빙하 퇴적물 분포 지역을 찾아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면 괜찮습니다. 고생대 말이라면 중생대 말은 안 되는 거고요. ABC 대륙에 분포하는 암석의 지시대별 고지자기를 측정해서 대륙의 이동 경로 조사하는 거 괜찮죠. 니은 디귿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 판을 이동시키는 새 힘입니다.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그리고 해구와 해령 사이에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와 해령 사이군요. 그럼 이게 그 멘틀이 판을 싣고 가는 힘이었고요. 그리고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판을 잡아당기는 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요 힘과 요 힘이군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판을,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나는, 경사가 졌나요? 경사가 졌으면 판 미끄러진 힘이고요. 그리고 다가 작용하는 판은, 다가 작용하지 않는 판보다, 그렇죠? 잡아당기면 더 빠릅니다. 5번이고요. 그리고, 플룸 구조론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뜨거운 플룸, 그리고 남태평양 쪽에 뜨거운 플룸, 아시아 쪽에 차가운 플룸 있고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열점은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것이고요. 아시아 대륙 밑에는 차가운 플룸이 있네요. 주로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멘틀 전체에서 다른 것도 좀 볼까요?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에 설명할 수 있고요. 열정 같은 거. 플룸 상승률을 통과할 때 플룸 상승률가 뜨거워요. 밀도가 작아요. 지진파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예, 옳지 않은 거 11번에 3번이었네요. 12번. 판의 경계랑 플룸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옳은 거 찾아볼까요? A의 물질이 쌓여 외핵적으로 가라앉으면 그 영향으로 뭐 뜨거운 플룸이 형성될 수 있죠. 외핵 쪽에서, 외핵 표면에서. B는 뜨거운 플룸이고요. C에서는 해령이죠. 현무암질 마그마. 어디서나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대륙 지각이 녹는 경우만 유문암질 마그마이고 어디서나 상승하는 건 다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기억니은 디귿 5번. 그리고 13번입니다. 요 빨간색은 지하 온도 분포,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이고요. 요 까만색 실선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요 까만색 실선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그리고 요 까만색 점선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A, B, C가 있죠. A는 온도가 높아진 거고요. B는 깊이가 낮아졌어요. 압력 감소. C는 물이 포함된 거고요. 뭐 찾아보도록 하죠. 발산형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부분 용융된다. 압력 감소. 기억은 B가 되겠습니다. 섭입대 부근의 연약권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예, 온도가 높아졌죠. A 되겠네요. 그리고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으로 배출되는 물이 연약권에 공급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물이 포함돼서 용점이 낮아지는 것 C이네요. 그러면은 A 디귿 B기요. 예, 3번. 13번은 3번이었고요. 14번입니다. 그림은요.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는 거요. 상승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나다. 4번이고요. 그리고 15번.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학 조성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한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SiO2 함량이 많은 게 유문암질이라고 했죠. 유문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적은 게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그 냉각 속도가 빠르거든요. 얘가 현무암질 마그마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글씨가 참 예. 예, 옳은 거 찾아보죠. A는 SiO2 함량이 적으면 어두운 색을 띱니다. 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게 많아요. B는 냉각 속도가 빠르죠. D보다 얕은 곳에서 아무래도 지표 근처 온도가 낮으니까 빨리 냉각이 됩니다. 현, 안, 유, 현무암, 안산암, 윤무암, 화, 섬, 반, 화강암, 삼노암, 반려암입니다. 반려암은 천천히 식어요. 심성암입니다. 그 중에서 현무암처럼 좀 어두운 색입니다. SiO2 함량이 적어요. B보다는 예, C에 가깝죠. 반려암은 그러합니다. 3번. 그리고 마그마가 아니고 암석이었군요. 예, 암석이었습니다. 암석. 아이고. 여기에다 썼어야 되네요. 예, 암석이죠. 암석이니까 현, 안, 유, 화, 섬, 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6번입니다. 또 광물이죠. 아이고, 보통 세립질 위에다 써주는데, 예. 화산암이 SiO2 함량이 적은 게 현, 안, 유. 어두운 색부터요.
여기는 화선반 밝은색부터 써 보았습니다. A는 반려함이고요. 그리고 B는 유문함.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색 광물의 함량은 A보다 B보다 많고요. 어두운 색.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조립질이죠. A가 B보다 느리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유문암은 아닙니다. 반려암이나 현무암이겠죠. 면은 1번. 그리고 17번입니다. 우리나라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뭐 설악산 울산바위하고 북한산 인수봉은 이제 중생대 심성암이고요. 화강암질. 그리고 이제 독도하고 한탄강 주변은 신생대 화산암입니다. 현무암.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죠.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거 심성암, 기억리을. 그러니까 2번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서술형이네요. 18번입니다.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해안 관측선에서 발사된 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해양에서 음파의 속도는 1500m/s 정도이고요. 자, 해령과 해구가 발달한 지점을 그렇게 쓰래요. 해령은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령일, 시간이 짧아야죠. 예, 3초. 수심이 얕습니다. C 정도가 해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래 걸렸으면 수심이 깊다는 이야기거든요. A가 해구 되겠습니다. 예, A가 해구고 C가 해령이고요. 그리고 까닭은 깊다 얕다로 가시면 되겠어요. 해구는 깊다, 해령은 얕다. 수심이 깊다, 수심이 얕다. 자, 19번입니다. 해양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사실 중 해령을 기준으로 다음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각 서술하래요. 해령을 기준으로 고지작이 줄무늬는 대칭이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20번.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조사한 지질시대 동안 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둘로 나오죠, 경로가. 분명히 지작이 북극은 하나일 텐데 요거는 이제 왜 일치하지 않느냐? 대륙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예, 대륙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1번. 지진파 속도로 파악한 지구 내부 온도 분포입니다. 이 빨간색이 온도가 높대요. 그러면 2900km. 여기가 핵이거든요. 그럼 이 A는 뜨거운 플룸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틀 전체에서 움직이죠. B가 차가운 플룸. 자, A, B 중 플룸 상승료가 발달하는 곳은 A이고요. 까닭이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판의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 B. B는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쌓이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섭입형입니다. 섭입형 중에,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예, B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22번입니다. 태평양 가장자리에 발달한 호상열도나 일본요, 습곡산맥에는 안산암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안산암 선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냈네요. 섭입대 근처에 안산암이 있네요. 안산암선 분포가 나타나는 까닭을 판의 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일단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이죠. 그래서 판이 섭입을 하다가 이게 물이 포함돼 가지고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대륙 지각이 용육되어 유문함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죠.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게 됩니다. 너무 긴가요? 네, 뭐 넘어가죠. 그리고 북한산 인수봉의 모습입니다. 여하다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는 과정. 이게 중생대의 뭐라고 할까 마그마 관입으로 형성된 심성암입니다. 그러다가 지표가 침식되죠. 위에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니까 융기가 되게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예. 아니면 지표의 풍화 침식으로 인하여 융기되어서 지표에 드러났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